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김미정입니다. 저는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 동기가 자활 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제안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가파른 가운데 노인 인구의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 노인 복지비 지출 증가, 국가 경쟁력 악화, 약화,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인 빈곤과 노인 세대의 소외 현상 및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지역사회 측면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농촌 지역 고령화 현상 악화, 일손 부족 및 지자체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의 기반에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개인과 국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현 세대 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 노인이 될 중년층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특히 현재 중년층의 노후 경제 준비도가 부족하면서도 노인이 될 중년층의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들을 보면 잘 준비된 가구는 8.9%의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가구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가구는 54.2%로 절반 이상의 노인 가구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빈곤 노인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자활사업이 있는데,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예방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참여자의 자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취 동기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성취 동기는 주로 후천적 학습이나 노력에 의해서 육성될 수 있고 동기부여의 예측 요인이 됩니다. 동기부여 관련 이론들은 근로연계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목표, 기대, 성취동기 부여, 보상, 자아 효능감 등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슬로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다는 주장은 공공부조에서의 성취동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연계를 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자활 의욕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간 이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은 부족하였습니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 동기가 자활 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자활사업 참여의 성취 동기가 자활 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기존의 자활사업 관련 연구를 보면 실무자의 지지나 실무자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등이 자활 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직장 동료와 일을 할 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환경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하며 일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직원의 역량, 전문성 및 적극성 등의 인적 요인은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자활센터 실무자의 리더십이 강할수록 실무자들과 참여자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실무자의 심리적 지원과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무자의 인적 자본, 즉 자활사업 경력이나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교육과 상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자활사업의 효과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자 지지는 근로환경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변수로서 근로환경은 자활 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무자의 지지와 도움은 자활 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전국 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자이며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센터당 대략 20에서 30회 정도의 설문조사를 의뢰하였고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6월과 7월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총 32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연령 범위를 벗어나는 5부와 무응답이 많은 3부를 제외하고 321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잭슨의 성취동기 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승희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13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리커드 척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 동기가 높은 것입니다. 12개의 문항의 신뢰도는 크롬바스 알파 값은 0.647입니다. 모스홀더의 자활의욕 척도를 수정 보완한 김승희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11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리커드의 척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은 것입니다. 11개 문항의 신뢰도는 0.884입니다. 실무자 지지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인 실무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혜정의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한 엄태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12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5점 리커트 척도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특성은 참여 경로, 참여 형태, 참여 기간, 참여 유형, 수급 여부로 측정했습니다.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인과적 특성, 성별, 영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건강상태,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이 60.4%로 남성에 비해 더 많았고 평균 연령도 54.14세였습니다. 중졸 이하는 30.4%, 고졸은 46.5%, 대졸 이상은 23.1%로 고졸자가 가장 많았으며 미혼이 25.6%, 기혼이 25.3%, 이혼 사별 등이 49.1%로 이혼이나 사별 등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습니다. 1인 가구가 43.9%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가구로는 19.7, 한부모 가구는 25.1, 기타 가구는 11.3%였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8.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 상태는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1.4%로 가장 많았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2.42점으로 중간값인 3점과 비교해보면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분석 방법은 SPSS 윈 24점 버전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 통계, 빈도 분석, t-테스트와 언웨이, 아노바 상관관계를 적용하였고 SPSS 프로세서 매크로 4.1 버전을 이용하여 이중 매개 효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아래의 연구 문제 분석을 하기 전 측정 도구의 신뢰 도구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통한 크롬바스 알파 값을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경로를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 요청해서 참여한 경우가 30.2%이고 지자체 의뢰에 의한 경우가 35.2%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형태를 살펴보면 신규 참여인 경우가 65.4, 재참여인 경우가 34.6, 신규 참여자가 2배가량이 많았고 자활 참여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23.7%,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34.6%, 3년 이상인 경우가 41.7%로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면 1년 정도의 단기간보다는 3년 이상 장기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활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5.3%, 인턴 도우명에 참여하는 경우가 3.1%,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44.5%, 시장 진입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29.3%, 자활 기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17.8%로 연구 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여부를 살펴보면 수급자인 경우가 69.5%와 자활 특례자인 경우 10%를 합치면 차상위 계층인 경우보다 많았고 수급자가 대다수였습니다. 독립변수인 성취동기는 5점 만점의 평균 3.3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자활의욕은 5점 만점의 평균 3.64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실무자 지지는 5점 만점의 평균 3.3점으로 중간 수준의 이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성취동기가 높고 자활의욕도 높으며 실무자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전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무자 지지가 높고 자활의욕이 높았습니다. 또한 실무자 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았고 또한 상관관계인 R개수를 보면 0.037에서 0.620까지로 변수 간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 간의 관계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 프로세서 모델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자활의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로별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실무자 지지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취동기는 자활의욕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무자 지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성취동기는 실무자 지지를 경유하여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은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입니다. 그림은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 간의 관계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 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 실무자 지지, 자활의욕 간 경로에서 실무자 지지 매개 효과 값은 115는 부트스트랩 하한값 0.059와 상한값 0.185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실무자 지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실무자 지지 매개의 효과값 검증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논의 및 제언입니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논의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는 여성, 50대, 고졸, 이혼사별 등 1인 가구이며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를 보면
남성이 45.7%, 여성이 54.3%이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4.2%, 30대 8.1%, 40대 19.5%, 60대 이상이 28.5%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자체가 의뢰를 해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신규 참여자가 많았고 3년 이상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 대다수가 수급자였습니다. 둘째, 중고령 자활 사업 참여자의 성취 동기, 자활 의욕, 실무자 지지는 중앙값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중고령 자활 사업 참여자의 성취 동기가 자활 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중고령 자활 사업 참여자의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자활 의욕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얹어질 성취 만족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령 자활 사업 참여자의 성취 동기가 자활 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무자 지지의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고 즉 중고령 자활 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욕은 성취 동기의 영향을 받지만 실무자 지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활 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취 동기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실무자가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근로능력과 자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활사업의 효과성과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단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지나친 탈수급, 탈빈곤에 치중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자활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자활, 자립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자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연구 방법의 한계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자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취 동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욕구, 적성, 특기보단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자들의 자활 의욕 및 동기부여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 동기를 향상시키려면 참여자들의 욕구와 적성, 과거 직업 이력 등이 반영된 자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 의욕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실무자 지지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활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에 의해 전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됩니다. 또한 실무자에게는 참여자의 직업 능력을 판정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적절한 사업을 연계하며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적인 행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미흡하다는 제한점이 있어 바로 자활사업의 비전문성과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욕 고취에도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활 참여자를 독려하고 지지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자 관리를 통한 실무자 지지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며 이상으로 본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